안녕하세요, 세레리아입니다. 어제 블로그 이웃님으로부터 생선뼈 선인장과 독일 항우 선인장을 선물로 받았어요. 요즘 밖의 공간이 생기면서 이런 종들도 재배가 가능해졌습니다. 독일 항우는 공작 선인장과 비슷하지만 공작꽃은 화경이 손바닥만하게 아주 커서 한 송이만 피어도 화려하고요. 독일 항우는 작고 아기자기하게 피는데요. 좀 더 가득 피는 특징이 있어요. 얼마 전까지 굉장히 귀해서 보기가 힘들었는데 요즘은 좀 많이 보급되었고요. 그래도 아직은 귀한 종입니다. 생선뼈 선인장은 황후보다는 먼저 국내에 들어와서 더 많이 보급되어 있고요. 선인장의 모양은 생선뼈가 좀 더 이쁘고요. 꽃은 독일 항우가 좀 더 이쁜 것 같아요. 생선뼈 선인장 꽃은 겉꽃은 붉은색이고요. 안쪽의 꽃은 흰색과 노란색이 섞여 있는 겹꽃으로 피는데요. 꽃잎은 아주 길쭉하게 핍니다. 이 선인장이 독일 항우 선인장인데요. 한 7cm에서 8cm 간격으로 이렇게 잘라내서 일주일 정도 말렸다가 삽목하셔도 되고요. 그냥 심어도 됩니다. 그런데 잘라서 삽목하면요, 꽃을 보는데 좀 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대로 그대로 키울 거고요. 지금 요 돌기 사이사이에서 꽃이 피고요. 자구가 나오는데요. 저는 자구를 삽목해서 번식시킬 겁니다. 이 선인장은 생선뼈 선인장인데요. 마찬가지로 저 사이사이 갈색으로 약간 보이는 부분이 꽃이 피고 자구가 나오는 부분이고요. 자구는 흙 속에서도 저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이 선인장들은 일반적인 선인장보다 조금 저지대에 위치해서 자생하는 선인장들이라 보습력이 좀 있는 용토가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토와 펄라이트와 강모래를 2대 1대1로 혼합했어요. 상토가 하나고요. 강모래와 펄라이트는 반씩 섞었고요. 훈탄도 이렇게 섞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골고루 섞었고요. 저는 행잉으로 키울 거라 이 화분을 선택했고요. 우선 배수층으로 굵은 마사를 안에 깔았고요. 섞은 용토를 일부 이렇게 채워줍니다. 여름의 분갈이는 안 좋으니까 이대로 이렇게 팽잉으로 키워도 되고요. 저는 뽑아서 분에 올릴 건데요. 흙을 털지 않고 그대로 여기에 심을 거예요. 이렇게 눌러서 포트를 분리하고요. 그리고 통째로 이렇게 심을 건데요. 지금 기존의 용토가 상토 부분이 많아서 저는 밖에서 비를 맞추면서 키울 거라 조금 더 용토를 조정해야겠어요. 그래서 이 용토는 좀 맞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위에는요, 펄라이트와 마사를 조금 더 혼합해서 이렇게 보실보실한 용토로 위에 얹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저의 마무리는 마사인데요. 처음 키우시는 분들은 용토의 마름이 확인되기 어려워서 싫어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러면 마사를 덮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모두 감으로 하기 때문에 항상 복토를 하는 편이고요. 지금 화분 위에 이렇게 높게 용토가 올려져 있는데 제가 누르지 않아서 그렇고요. 시간이 지나면 1cm에서 1.5cm 정도 아래로 내려갑니다. 이 화분은 배수구멍이 너무 커서 굵은 마사가 밑으로 빠지기 때문에 깔망을 이렇게 깔았고요. 배수층으로 똑같이 굵은 마사를 얹었고요. 흙을 넣었는데 너무 많이 넣어서 조금 덜어냈습니다. 그래서 알맞은 높이만큼 흙을 채우고 분해서 아까와 똑같이 분리하는데요. 상토 부분이 너무 많아서 살짝 털어냈습니다. 그리고 아까처럼 용토를 조정해서 넣어도 되고요. 상토 부분이 많으니까 저는 이번에는 한번 이렇게 마사만 덮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마사를 채워줬습니다. 그래서 토의 보습 정도를 이렇게 조정하였고요. 저는 그냥 비 맞추면서 키울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보습성이 크면 위험할 수 있어서 이렇게 용토를 좀 조정했습니다. 이렇게요. 저는 이 식물을 행잉으로 걸어서 밑으로 늘어지게 해서 키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도구를 사용해서 걸을 겁니다. 만약에 이런 도구가 없다면 구멍이 있는 화분을 구입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목 같은 거를 달고 와서 화분에 구멍을 뚫은 다음에 막끈이나 예쁜 끈으로 이렇게 묶으면 됩니다. 저는 기존에 갖고 있는 게 있어서 그냥 간편하게 이렇게 걸었습니다. 다 되었고요. 여기 구멍 보이시죠? 기존에 갖고 있는 화분이고요. 이 화분도요. 그리고 나머지도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걸었습니다. 이렇게 분갈이가 끝난 후에는요. 하루 정도는 그늘에서 안정을 시켜주고요. 반그늘에 놓았다가 해에 노출시키는데요. 차광된 그늘에 놓을 때도요. 한 일주일 정도 적응시킨 다음에 차츰차츰 해에 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일소현상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은 3, 4일 후에 살짝 숙여주고요. 한 일주일 정도 지나서 물을 흠뻑 주면 됩니다. 이 선인장들은 실내에서 키우는 경우는요. 용토가 완전히 마른 후에 물을 주시고요. 야외에서 키우는 경우는요. 장마철을 제외하고는 비를 맞추면서 키워도 잘 자랍니다. 좀 키우기 어려운 종은 아니고요. 저는 이렇게 밖에서 걸어서 재배를 할 건데요. 지금 위에 구멍이 없어서 아직 고정은 시키지 못했고요. 지금은 영상을 찍느라고 이렇게 걸어 놓은 거고요. 우선 그늘부터 해서 차츰차츰 적응시켜서 이 자리로 올 거예요. 그래서 아래로 늘어뜨리게 할 거고요. 지금 이 빈 공간은 비가 오면 선인장들이 대피하는 장소예요. 그래서 지금은 해가 더 좋은 밖에 나가 있고요. 자구들이 자라면 저는 저 넓은 공간에 자구들을 삽목해서 키울 건데요. 좀 더 풍성하게 키우실 분들은 잘라서 뿌리 내려서 옆에 심으면 좀 더 처음부터 풍성해요. 그 대신 꽃은 좀 더 늦게 보겠지요. 저는 내년에 혹시 꽃을 보지 않을까 싶어서 자구 번식을 선택했고요. 선인장은 참 성장하는 모습이 자양한 것 같아요. 내년에는 예쁘게 꽃 피운 모습도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